안녕하세요. 분양멘토 진오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이 내방률을 높이는 법이에요. 최근에 저희 팀원들이 예방을 많이 잡았는데 한 5팀 잡으면은 4팀이 깨지고 한 팀만 오다 보니까 깨질 걸 알면서도 막상 깨지니까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려드리면서 저도 다시 정리를 하게 됐는데 그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내방률을 높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물 떠놓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약속이 있을 때도 귀찮아서 오늘은 좀 나가기 싫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고 약속을 잡은 게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좋다 그래서 한번 와보세요 해서 약속을 잡았는데 고객님들은 한번 나가기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좋은지는 친구와의 약속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쩔 때 귀찮아도 나가게 될까요? 첫 번째는 친구가 사준대요. 내가 쏠 테니까 나와 이러면 귀찮아도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준다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가기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친구가 오늘 나오면은 한우를 사준다 그러고 다른 날은 삼겹살을 사준대요. 그러면 귀찮아도 오늘 나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준다는 거는 이득, 그리고 오늘 나와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게 되는 건데 이것들을 그대로 고객님들한테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내방률을 높이려면 이렇게 4번 정도 다시 통화를 해줘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해야 되죠. 근데 많이들 이제 걱정하시는 게 내가 전화를 너무 많이 하면은 이 고객님들이 너무 귀찮아하면서 짜증내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를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고객님의 입장에서 내가 손님으로 가장을 했을 때 A 과장님은 나한테 귀찮게 자꾸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고 B 과장님은 한번 연락하고 더 연락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고객님 입장에서 이 물건이 진짜 괜찮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번 연락하고 안 오는 사람이랑 한번 연락한 다음에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호실이 얼마나 나갔어요. 너무 좋아서 정말 놓치면 안 돼요. 오늘은 진짜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 번 연락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더 신뢰하고 그 사람한테 가게 될까요? 당연히 A예요. A에 연락할 수밖에 없고 제가 분양업계에 처음에 들어와서 거점을 위주로 일을 했었는데 거점에서 힘들게 하루에 8시간씩 일하면서 힘들게 번호를 수집했는데 그때는 관리하는 방법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하곤 했었는데 한 달 뒤에 연락한 손님이 다른 사람한테 벌써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영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걸어다니는 홍보판에 불과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겪고 나서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 고객님들을 놓지 않을까, 나를 찾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 결과로 이렇게 많이 그리고 꾸준히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고객님들은 이 사람은 진짜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 나를 신경 많이 써주네 그러면서 선물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계약하신 다음에도 용돈을 챙겨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관리는 귀찮다고 느껴질 때까지 많이 하시고 싫다고 하면은 그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방을 잡고 나서는 한 4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시 전화를 하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내방을 할 때까지 4번 정도 통화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날 예방을 잡고 그날 저녁에 다시 전화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당연히 고객님들이 저희를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일정 중간에 전화를 받게 됐고 통화를 5분에서 10분 동안 했는데 그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바로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화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통화가 끝난 다음에 이제 고객님들은 2가지 경우가 있겠죠. 어떤 분은 통화가 끝난 다음에 그런 좋은 현장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바로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경우고 그런 경우에는 감도가 엄청나게 좋은 경우여서 이런 분들은 꼭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도 다시 통화하는 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인터넷에 알아 다른 영업사원한테 전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경우는 다시 일로 복귀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분들은 까먹는 경우가 대다수니까 또 다시 전화를 해줘서 상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통화를 했을 때는 어떤 것들을 말해줘야 되냐면 한 5시나 한 7시 그 사이로 전화를 하셔서 대표님 제가 자료 문자로 하나 보내드렸는데 보셨어요? 저희 상품은 최대의 장점이 이거여서
만약에 대표님이 이걸 투자하시면은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 정도는 시세 차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또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지금 계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며칠을 몇 시에 보게 됐는데 그때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통화 마지막에는 제 번호를 저장해 달라고 반드시 말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객님들도 저희를 핸드폰에 저장을 하게 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통화 한 번 하고 끝난 사람이 아니고 내 핸드폰에 저장할 만큼 그래도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요일에 예방을 잡고 토요일에 보기로 약속을 했으면은 그 중간에 텀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전화를 한번 꼭 해주셔야 돼요. 그때 말해야 될 거는 제 전문성을 어필하면서 심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님이랑 친해져야 돼요. 그런데 쉽게 친해지시는 분들도 많지만 친해지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친하다는 거는 다른 말로 상대방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친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가족이 어떤 일을 하고 몇 명이고 형편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은 하나씩 물어보면은 전문성이 심어졌다고 하면은 고객님도 그런 것들을 풀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고객님들은 그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주면서 나는 이 사람을 신뢰하고 있구나, 나는 이 사람이랑 좀 친하구나 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요. 그것들을 위해서 두 번째 통화를 하시는 거고요. 상담하실 때는 정보를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칭찬해 주시면 돼요. 정보는 많이 파악하실수록 좋은데 꼭 파악하셔야 되는 거는 어떤 지역에 사시는지, 그리고 투자해보신 경험은 있는지, 그리고 투자하실 때는 보통 본인이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결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되고요. 통화는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대표님, 저희가 호실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소진되고 있어가지고 대표님께 알려드리려고 전화 드렸어요. 대표님, 근데 지금 혹시 월세 받고 있는 거는 있으세요? 뭐 있다고 하시면은 칭찬으로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대표님 대단하시네요. 이런 거 월세 안 받아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월세가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받아도 생활이 굉장히 윤택해지잖아요. 지금 월세 받고 있는 거는 어떤 지역에서 얼만큼 받고 계세요? 라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엄청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대단하시네요. 잘 받고 계시네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월세를 안 받고 있다고 하시면은 대표님, 요즘에 많은 분들이 월세 받고 있으신데 안 받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아니면 이런 부동산 투자는 해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정보를 저희는 습득하고 또 저희의 전문성까지 심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님, 지금까지 안 받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런 것들을 그냥 적으신 다음에 딱히 어떤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으면은 팀장님들께 물어보면 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당연히 모든 답변에 완벽한 답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무서워서 계속 질문을 안 하게 되면은 실력의 성장은 거기서 멈추게 되니까 답변하는 연습을 많이 하실수록 빠르게 전문가가 되실 수가 있는 거니까 무섭다고 하더라도 한 번씩 질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방을 하기 전날에는 다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약속에 대한 단도리를 다시 하시고 또 내 브랜딩을 심어줘야 돼요. 아까 친구와의 약속이 있을 때 다른 날 오면 삼겹살을 먹는데 오늘 오면 한우를 사줄게 라고 하면 오늘 오게 되는 것처럼 다른 날 오시면 안 되고 꼭 내일 오셔야지 좋은 호실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라는 식으로 단도리를 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브랜딩은 이 통화가 끝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카톡으로 좀 긴 문자를 보내서 나라는 사람은 이렇고 이렇게 살아왔고 고객님들은 그래서 날 좋아하고 당신이 제 고객이 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식으로 브랜딩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렇게까지 여러 번의 통화를 하고 카톡으로도 남겨주면은 고객님이 이 상품에 크게 관심이 없어도 저를 보러라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은 대표님, 내일 스케줄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내일 스케줄이 꽉 차 있는데 대표님 약속 어렵게 잡은 거니까 꼭 나오셔야 되고요. 대표님, 혹시 내일 몇 시라 그랬죠?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대표님이 한번 입으로 내뱉게끔 유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에요. 그러면은 까먹은 경우도 많거든요. 대표님 몇 시라고 했잖아요. 내일 몇 시라고요, 대표님?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다시 여쭙고 그 다음에 내일 안 나오시면은 진짜 후회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일 오셔야지 보실 수 있는 호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꼭 뵙기로 하고요, 대표님. 이런 현장은 다시는 없는 거 아시죠?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통화를 끊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방 당일이 되면은 이제 약속이 깨질까봐 무서워서 전화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통화라고 보시면 되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약속을 잡았을 때 내방 당일이 되면은
고객님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오려고 이미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을 거고, 안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갈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는 사람한테는 어차피 다시 통화하면은 대표님들도 좋아하세요. 나를 이만큼 챙겨주는 직원이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돼서 좋아하시고, 안 오기로 이미 마음먹은 사람은 어차피 안 받거나 어차피 안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한 50% 이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는 보통 9시에서 10시에 일어나신다고 하시면은 한 11시쯤에는 오늘 스케줄 확인하면서 오늘 이런 일정이 있구나, 갈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한번 안 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결정을 되돌리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하기 전에 한 10시에서 11시 사이, 이때쯤은 전화를 하셔서 님 꼭 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꼭 와야 되는 이유를 저희 상품 설명과 함께 해주는 거죠. 당일의 통화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오는 확률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화하는 방법은 뭐냐면, 대표님 저희 현장이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주차 자리를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데 오늘 몇 시에 있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럼 출발하실 때 전화 주시면 되고, 저희 상품은 장점이 이러이러해가지고 대표님이 꼭 오늘 오셔야지 이 장점이 있는 상품 중에서도 최고의 상품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몇 시에 꼭 뵙기로 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준비해 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때 꼭 뵙기로 해요, 대표님. 네, 그럼 몇 시로 예약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출발하실 때 전화 한 통만 해주시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라고 전화 주시면은 준비해 놓기 수월하니까 카톡이나 전화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통화를 반드시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분양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방도 많이 잡게 되고 내방도 많이 깨지고 잡기도 하면서 이 기본을 잊고 그냥 짜증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슬럼프에 빠지거나 아니면 내방이 너무 깨져서 힘들 때는 내가 기본을 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면은 슬럼프에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고요. 차츰차츰 실력도 길러지면서 연봉도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업에 꼭 활용을 하셔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